안녕하세요. 반지하공작실입니다. 프로그램 왕초보를 위한 프로세싱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프로세싱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커싱을 이제 그쪽에 좀 맞췄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맞는 영상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청도 좀 있고 해서 이 프로세싱만 좀 전문적으로 정말 왕초보들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법부터 해볼게요. 일단 프로세싱을 선택한 이유는 프로세싱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자바로 되어 있어요. 일단 C++과 같은 객체 지향형으로서 정말 범용성도 좋고 이렇게 활용성도 좋기 때문에 자바로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고요. 이제 자바를 배우려고 이렇게 좀 알아보신 분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자바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자바를 다운받고 그리고 이클립스를 통해서 뭐 해주고 윈도우 같은 경우 환경 설정을 해서 이렇게 뭐 연결도 해주고 하여간 되게 복잡해요. 근데 프로세싱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운만 받아서 압축 풀어서 실행하시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설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싱을 좀 기준으로 해봤고요. 먼저 구글에서 한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프로세싱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뜨는데요. 맨 위에 processing.org 들어가 주시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processing.org 들어오셔도 돼요. 다운로드 가서 여러분들 OS에 맞춰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윈도우를 사용 중이니까 윈도우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뜨는데요. 들어가셔서 processing.exe 뭐 뒤에 exe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콘 조금 기다려주세요. 맨 처음에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떴으면은 파일 환경 설정 가셔서 별로 손대실 건 없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만 조금 늘렸습니다. 이제 스케치 글자 크기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콘솔 글자 크기는 이 아래쪽 창을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보기 편한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돼요. 먼저 프로세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void setup 가로 소가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void draw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조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보기 편하니까 좀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이 셋업과 드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왜 void가 들어가는지, 왜 셋업인지, 왜 소괄호가 들어가고 왜 중괄호가 들어가는지 모든 게 다 의문이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 하시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게 이제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함수를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aa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면은 여기는 이름이 파란색이지만 여기는 파란색이 아니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셋업과 들어오는 이 프로세싱 내부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사용자 함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용자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AA, 뭐 GG, 뭐 막 마음대로 지으셔도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지워보고 실행시켜 볼게요. 오류가 나죠? 지금 뭐 가로가 없다 해서 이렇게 가로를 하나 다시 해주고요. 오류 없어지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줄게요. 이게 함수의 형태입니다. 프로그램은 형태만 맞으면 다 인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함수명 자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과 들어오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로세싱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셋업을 해주면은 오류가 뜨죠. 셋업이 두 개 있다. 뭐 이럴 경우 약간 꼼수지만 뭐 이렇게 언더바 하나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셋업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맨 처음 한 번만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셋업, 어떠한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드로우 같은 경우는 무한 반복을 도는 곳이에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하나의 이제 메인,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함수 보면은 초등학생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네모가 있어요. 네모 더하기 5를 해요. 그러면은 네모에다 10을 넣었습니다. 그럼 10이 들어가죠. 10 더하기 5는 15가 나와요. 이제 이러한 처리를 해주는 형태, 이런 것을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앞에 보이드 말고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티저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면 좀 이해하시기 편한데, 보이드 같은 경우는 반환값이 없는 언어 그대로, 보이드라는 영어의 뜻 자체로 비어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반환값, 이쪽 값이 없습니다. 셋업은 이름이에요. 이 전체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뭐 임의로 지어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함수에서는 임의로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소괄호. 소괄호는 이제 입력값입니다. 어떤 입력값? 이 10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비어있죠? 그러니까 입력값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가 있습니다. 이 중가로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비어있죠? 비어있으니까 이제부터 채워나가면 됩니다. 한번 여기다 간단히 하나 채워넣어 볼게요. size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500 하고 콤마 500 하고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콤마라든지 세미콜론이라든지 뭐 별 생각 없이 쓰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자판에서.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뭐 쉼표, 그 다음에 쌍반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점, 도트, 콤마, 쉼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있으니까 조금 외워두시면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창이 이렇게 큰 창이 하나 생기죠? 좀 줄여보겠습니다. 300, 200.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창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라기보단 약간 명령어처럼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면은 지금 사이즈의 이름도 보면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란 얘기는 이것도 이 프로세싱에서 제공이 되는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좀 외우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즈에서 보면은 300과 200이 있는데, 이 명령어는 이렇게 창에 있습니다. 창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모니터를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뭐 돋보기 같은 거 있으면 돋보기로 보셔도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한 칸 한 칸이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창을 띄웠을 때 이 가로 길이만큼 30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픽셀이. 세로로 20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면서 이쪽을 X, 이쪽을 Y라고 합니다. 여기가 X값, Y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0점이에요. 수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렇게 좌표 그릴 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0점이고 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일로 갈수록 값이 커지죠. 수학에선 그렇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쪽이 0점입니다. 이쪽이 0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다 한번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RECT, 렉트 100, 100, 50, 50 가로 닫고 세미콜론. 실행을 시켜볼게요. 렉트는 렉탱글, 그러니까 사각형을 의미합니다. 100, 100은 이만큼 100픽셀, 이만큼 100픽셀이 내려오는 이 위치에서 50픽셀, 가로로 50, 세로로 50픽셀만큼의 사각형을 그린다. 이게 렉탱글입니다. 한번 한쪽 값을 늘려볼게요. 80. 실행시켜 보면은 길어졌죠? X, Y, X, Y. X, Y 좌표 시작을 해서 X, 가로로 50, Y, 세로로 80만큼의 사각형. 그럼 여기서 조금 역사해 볼 수 있죠. 그럼 요만큼, 요 틈은 몇일까요? 전체가 200이니까 200에서 100만큼, 80만큼 내려왔으니까 22인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세요. 이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이 위쪽에다가 50, 5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세요. 스스로 해보고 싶으시면 일시정지를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먼저
렉트를 하나 더 적어주고, 가로로 지금 이만큼이 100의 위치요. 그리고 50만큼 더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위치는 150이 되는 거죠. 150에 세로는 지금 100, 이만큼이 100의 위치예요. 근데 반대로 50만큼 올라가야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에서 50. 그 다음에 사각형의 크기는 50에 50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죠. 오늘은 이제 프로세싱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능하면은 정말 맨 처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좀 세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반대로 그 설명이 좀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맨 처음 얘기한 함수에 관한 부분도 직접 해보면은 정말 별거 없어요.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는데, 한번 직접 따라 해보시면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해 보이는 거라도 숙달이 잘 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셋업은 한 번만 실행이 된다. 드로우에서는 무한반복이 돈다. 근데 아직은 무한반복이 도는지 안 도는지 판단이 안 되죠. 사이즈는 이 창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300과 200은 픽셀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렉트. 렉트는 사각형을 그린다. X좌표, Y좌표. 좌표의 0점은 왼쪽 위다. 50, 80, 50, 50은 이 사각형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반지하 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